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열기를 더해가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대표 후보들이 첫 TV 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자, 후보들 주요 발언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 후보님은 우리 안방인 울산에서 4선을 하셨습니다. 16년이라는 기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험지에 가실 때도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도권 출마 요구가 한간소리라는 그런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수도권 출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국민들이 지지해준다, 지지해주지 않는다. 그거는 정말 넌센스다. 용기 있게 사퇴하십시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의혹. 저는 혹시 민주당 소속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문재인 정권이 저 김건희를 죽이려고 영장 신청을 39번 하면서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초선 의원들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연판장을 돌렸죠. 그 연판장 돌린 초선 의원들의 행태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글쎄 그런 일이 다시 생겨서는 안 되겠죠. 뭐 그게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출마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 돌릴 때 왜 당의 원로로서 말 한마디 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자, 4명 후보들 간의 치열한 토론 장면 지금 보고 오셨는데요. 두 분의 오늘 그 점수를 좀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잘한 후보 혹은 아쉬운 후보 한 명을 꼽는다면요? 저는 잘한 후보라고 하면 이제 천하람 후보를 이야기하고 싶고 네. 제일 아쉬운 후보라고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천하람 후보가 방송 분량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의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네. 실제로 천하람 후보가 대답할 기회가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느슨할 수 있는 우리 전당대회에 건전한 긴장감을 좀 계속 선사하고 있다는 면에서 천하람 후보의 이야기를 저는 재밌게 봤고요. 게다가 지금 당내에서 여러 비판들이 있는데 쉽게 바깥으로 꺼내기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윤핵관, 뭐 공천이라든지 아니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받았던 어떤 행보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당대표 후보자들 내지는 당에서도 좀 쉬쉬하는 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국민이 다 지켜보는 정당대회가 됐습니다. 누군가는 그 얘기를 불편하더라도 꺼내놓고 앞으로 우리가 이게 부족했다고 하면 그리고 이거에 비판받았다고 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전하게 긴장감을 주는 역할들을 천하람 후보가 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천하람 후보에게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진 의원이고 뭐 출마 경험도 많으시고 대통령 후보도 이제 몇 번 하셨던 분인데 다른 후보들의 공격에 해명을 하는 데만 모든 토론회 시간을 다 썼는 느낌이라서 본인이 어떤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래서 아마 저는 안철수 후보가 가장 아쉬운 토론자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자, 조심스러워서 못 꺼내는 발언들을 천하람 후보가 공론장에서 꺼냈기 때문에 좀 제일 잘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 서영주 상근 부대변인께서는 좀 다른 의견을 주셨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럴까요? 예, 어떤 의견이십니까? 뭐 딱히 뭐 잘하는 후보는 없다라고 평가하기는 그렇고 예. 근데 저는 좀 못하는 후보 둘을 묶을게요. 그러면 양강 후보들, 김기현, 안철수 후보 둘 참 아쉬웠다. 이게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네. 정책 비전이라든지 본인이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보다는 김기현 후보는 그대로 또 윤심 마케팅 아니면 누구한테 기대서 뭔가를 해보려는 듯한 그런 태도들이 보였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두 후보,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따지고 보면 4명 후보 중에는 양강으로서 네. 좀 뭔가 좀 멋있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요. 그냥 서로 간에 그냥 고만고만했다. 특히 안철수 후보도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윤심은 없다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상황 자체는 이미 김기현 후보가 윤심이 있는 것이고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지금 정작 토론에서는 아무 말 못한다. 그래서 두 후보가 가장 답답했고 근데 공통된 건 천하람 후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정말 과정 자체가 불공정해서 별 기대가 없었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래도 조금 건강한 어떤 비타민 같은 역할을 좀 하고 있지 예. 않냐라는 측면에서는 천하람 후보한테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만에 하나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 되면 이게 제일 무섭다 이런 반응도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예. 무섭다기보다는 이 전체 여의도의 정치 현실을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때는 신선한 돌풍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잘 두 개의 날개로 날 수 있는데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민주당은 되게 긴장할 것 같습니다. 예. 역시 그 양강 후보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가 오늘 가장 많은 공방을 벌였는데 두 후보가 가장 아쉽다 이런 평가를 주셨는데, 자, 안철수 후보가 김기현 후보에게 울산에서 사선했는데 이제 그만 이제 험지 출마할 때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자, 험지 출마론 당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뭐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대표 후보자로서 뭐 결정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천하람 후보가 당대표가 됐을 때 호남 전체에 신선한 바람을 국민의힘의 바람을 좀 불어넣을 가능성들이 좀 있고 이렇게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대표가 어떤 자기 지역구에서 좀 안정적이어야 다른 지역들도 진두지휘할 수 있는 여력도 좀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역구를 옮기고 말고 하는 걸 가지고 당대표의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저는 좀 그렇고요. 오히려 말씀 주신 대로 양강구도라고 불리는 분이고 둘 다 이제 중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어디 출마하는지 여부로 다투기보다는 조금 더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소위 말하는 수도권 험지에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동네 부근 아니거든요. 여기서 다 지역 관리 열심히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분들 누군가는 밀어내고 당대표가 가서 그 지역의 어떤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건데 그거는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저는 또 모독일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예. 이 험지 출마가 예를 들면 정무적 판단이 있고 그것이 또 다른 당협위원장들이나 아니면 당내 여론들을 수렴해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되겠지만은 그 어떤 험지 출마 자체가 주요한 목적이 돼서 당대표의 역량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자, 김기현 후보는 김장연대에 이어서 김나연대 그리고 이제 조경태 의원과 연대하는 모습까지 보이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다 연대를 하고 해도 온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도 김기현 후보가 50%를 달성하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면서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연대를 시도하려 할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근데 오늘 황교안 대표 조금 전에 얘기 듣고 나왔지만 김기현 후보 울산 부동산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쉽진 또 않아 보여요. 근데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황교안 후보 자체가 김기현 후보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하는 것 같잖아요. 초반에. 네. 저는 거기에서 개인적으로 보면서 아 둘이서 연대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아, 오히려. 세게 하고 나서 그 세게 한 이후에 뭔가 연대가 이루어졌을 때 극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황교안 후보가 좀 노리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아, 이미 물밑에서 얘기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통상적으로 정치 언어가요. 황교안 후보가 왜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비리를 가지고 들어올까요? 다른 거를 들고 올 수 있는데 근데 그 자체도 김기현 후보 자체도 나왔던 그런 의혹들은 이미 한번 해소됐던 부분이고 뭐 여진이 있겠지만 황교안 후보가 너무 좀 첫 토론회부터 세게 나갔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여러 가지 계산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러게 돼야 김기현 후보가 먼저 손을 내밀 공산이 크고 본인 스스로도 끝까지 뛸 생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정치적 이득을 이번 당대표 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 김기현 후보에 대해서 늘 얘기했지만 본인 정치 지도자는요 발광체가 돼야 됩니다. 반사체가 되면 안 돼요. 근데 김기현 후보의 시작부터가 용산이 부모가 돼서 밥상 다 차려줬고 다 그 강력한 후보들 다 내보내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김나연대까지 가요. 그 다음에 김조연대까지 가지 않습니까? 혼자서 뭘 할 수 없는 후보다라는 부분들은 본인한테 가장 큰 약점이고 당원들도요. 아무리 윤심 마케팅이든 윤석열 대통령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더라도요.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반을 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에 저도 동의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김기현 후보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극적인 연대를 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후보가 이번 토론회에는 꺼내놓진 않았지만 컷오프를 통과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부정선거론을 주장하셨거든요. 이미 저희가 그 부정선거론을 극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전당대회에 다시 한번 끌어들여 오시면서 상당 부분 흙탕물로 만들어버린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 예.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면 연대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뭐 아이스크림과 뭐 아몬드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과 뭐 사탕 이렇게 조합이 돼야 맛있는 건데 아이스크림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 맛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단일화 효과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아이스크림에 고춧가루를 뿌려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김기현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싶다고 한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들고 와서 컷오프를 통과하셨고 과거에 2020년 총선에 어떤 참패의 주역이었던 황교안 대표를 같이 어떤 파트너로서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상식선에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토론회에서 OX 그 문답도 있었더라고요. 윤심이 한 후보에게 있다 없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내년 총선에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 안 하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었더라고요. 특히 윤심이 한 후보에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천하람, 김기현 후보는 있다. 그리고 안철수, 황교안 두 후보는 없다 이렇게 했는데 뭐 저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누구 얘기가 제일 설득력 있어 보이십니까? 그래도 천하람, 김기현 후보가 있다라고 얘기한 쪽이 네. 조금 더 솔직한 것 같아요. 예. 이유들은 있겠죠. 저는 김기현 후보는 윤심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윤심은 나한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고 천하람 후보는 눈으로 봤더니 윤핵관들이 이번 선거에 너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윤심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했던 것이겠죠. 근데 가장 제가 문제점을 말하는 건 안철수 후보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윤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없다라고 하면 예. 이분 뭐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네. 부분에서는 이런 태도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면 안철수 양강구도에서 후보는 대통령이 신년회에서 윤심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를 말로 했다고 합니까? 이 상황을 보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 정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현상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봐도 당원들이 봐도 윤심이 있는데 대통령이 윤심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없어집니까? 당무에 개입 안 한다고 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다 네.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데 솔직해져야 된다. 예. 그거를 당원들은 평가할 것이다 그래 봅니다. 그렇게 보셨군요. 앞으로 이제 4차례 정도 TV 토론이 더 남아 있는데요. 앞으로 이 여론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컷오프가 진행된 이후의 여론 흐름이 어떨지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2군데서 나왔는데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좀 보시면 자, 먼저 뉴시스와 국민리서치그룹에서 한 여론조사인데요. 김기현 38.6, 안철수 29.8, 천하람 16.5, 황교안 10.7%고요. 그리고 뉴스핌과 아랜서치 여론조사 오른쪽 것을 보시면 김기현 37, 안철수 32, 황교안 12.9, 천하람 11.9. 여기서는 3, 4위가 또 이제 약간 뭐 바뀐 이런 상황을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큰 흐름에서 보면 지금 가짜 윤심 논란이 있었던 이후에 김기현 후보가 좀 오름세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윤심 논란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은 안철수 후보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지 사실 그건 잘 네.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아마 이 지금 나온 데이터만으로는 그 의미를 읽어내긴 좀 어렵지만은 사실 당내에 계신 저희 이제 지지자분들, 당원분들 가운데서도 지나치게 어떤 윤심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누가 정말 윤심을 가진 후보다 이 어필로서 지지율이 벌어졌다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뚜렷한 비전을 못 보여줬다. 그렇다 그러면 그 표를 좀 천하람 후보가 좀 가져가는 이런 모습인 것 예, 같죠. 저는 천하람 후보가 가져갔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비윤 후보로서 정체성을 본인이 제대로 확립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내가 친윤 후보로서 제대로 된 정체성을 확립하시든지 뭔가 그 뚜렷하고 명확한 본인의 정책 스탠스를 정해줘야 사실은 본인의 어떤 지지층이라고 하는 견고한 세력들이 생기는 건데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조직표라든지 아니면 윤심을 따르는 지지층들의 그 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있고 그것이 김기현 후보의 최저 득표선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반면에 천하람 후보 역시도 과거에 이준석 대표를 좋아했던 당원분들이 바치고 예.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최저 득표를 늘 지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스탠스가 모호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견고하게 지지하는 지지층 자체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스탠스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으로서 묶이는 안철수 후보의 표를 당연히 천하람 후보가 가져가는 형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다자 구도에서는 이렇지만 나중에 혹시 결선 투표가 할 때는 또 다른 이제 구조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추세가 그대로 계속되면 김기현 대 천하람 이런 구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그럴 가능성 이준석 전 있다고 대표의 보십니까? 바람이겠죠. 희망상. 예. 그러니까 그러게 될 공사는 그냥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양강 구도에서 한 후보가 과반을 넘지는 않겠다 정도는 보입니다. 지금 아까도 봤듯이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거의 비슷하게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결선을 갈 텐데 이 결선에서 과연 어떤 연대가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당원들은 과연 어떤 후보에게 연대를 하는 측에 있어서 누구에게 표를 줄 것인데 하는데 개인적으로 봐서는 저는 김기현, 황교안, 천하람, 안철수 이런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러게 됐을 때 결선을 갔을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지만 네. 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요. 김기현 후보가 결국에는 그러니까 용산 윤석열 대통령실의 어떤 지원 사격을 은연중에 한두 번은 이 경선 과정에서 받지 않을까. 더 받을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마 김기현 후보 측이 아마 여러 가지 SOS 신호들을 보내고 그런 메시지를 나중에 과열됐을 때 네. 아주 좀 메시지가 좀 윤심 마케팅이 더 가열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김기현 후보 쪽이 네. 좀 결선 투표에서는 유리한 예. 또 고지를 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아주 조심스러운 예측까지 예측입니다. 해주셨는데 예. 예.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좀 보여주실까요? 자, 가상 양자 대결로 보면 김기현 대 안철수 49.1대 42.0으로 김기현 후보가 앞서가는 여론조사도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44.4대 안철수 45.9로 안철수 후보가 앞서가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고 하면 지금 김기현, 황교안, 안철수, 천하람 이렇게 좀 묶일 가능성이 크다. 연대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어디가 유리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정말 한 치 앞을 예상하기는 네. 어렵겠지만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가 만약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할 경우를 생각한다고 했을 때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연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거는 아마 거의 확실하게 제가 예. 말씀드릴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다 그랬을 때 천하람 그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철수 후보가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의 캡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득표의 최저선을 늘 확보하고 있거든요. 당내 어떤 친윤 세력의 강한 비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당내 조직력도 튼튼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지 않는 한 그 안철수 후보가 설령 결선으로서 단일화 효과가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예. 표가 이전되는 효과는 굉장히 좀 적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오히려 양강 구도로 났을 때는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사람 간의 어떤 1대1 구도에서는 오히려 김기현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은 똑같은데 이 분석은 좀 다르셨는데요. 천하람 후보는 안철수 후보를 만약에 결선으로 갔을 때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안 할 것 같습니다. 안 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제가 점. 말씀드린 건 잠깐만 보태면 물리적 연대가 아니라 표의 흐름에 대한 연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알아서 지지자들이 이렇게 표가 이동을 할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봤을 때는 천하람 후보의 표가 안철수 후보가 천하람 후보가 등장하기 전엔 그거를 나경원 전 의원의 표를 많이 가져갔어요. 그거는 예. 분석이 다 됐잖아요. 근데 천하람 후보가 되면서 그게 덜어졌죠.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천하람 후보 자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결선으로 가면 둘이 해야 되잖아요. 결국 뭐 친윤 대 비윤의 구도로 갈 것이다. 뭐 그럴 공산이 그래서, 크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조금 첨언을 하자면 네. 지금 사실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천하람 후보가 상당 부분 약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선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나간다라는 전제로 저희 둘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가정이요. 오히려 천하람 후보가 김기현 후보랑 1대1로 붙을 붙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꼭 보고 그러게 되길 생각합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